안녕하십니까, 최무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된 건 바로 티셔츠가 발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서스테인의 티셔츠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촬영을 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풀어낸 적이 없었는데, 사실 솔직히 그런 이유는 이 티셔츠의 첫 번째 시작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티셔츠의 첫 번째 시작은 역시나 이제 실수에서부터 온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배운 게 많은데, 서스테인이라는 브랜드에서 아주 예전에 그냥 기본 화이트 컬러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그 화이트 컬러 티셔츠는 굉장히 얇은 30수 정도의 스피마 코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의 기본 티셔츠였는데, 사실 솔직하게 정말 판매가 안 됐어요. 그걸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나라에서 티셔츠를 브랜드가 잘 팔기 위해서 필요한 건 품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브랜딩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고작 티셔츠 하나 뭐 판매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티셔츠를 잘 팔기 위해서 품질보다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리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가 29,000원이었고요. 스피마 코튼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제품들 중에서 가격대가 가장 합리적이었었어요. 충분히 많은 소개를 했고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균일가 10,000원으로 판매를 하기 전까지 거의 판매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판매를 해도 여타 브랜드 로고나 택이 달려있는 다른 티셔츠에 비해서 판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품질이 떨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남은 거 지금 집에서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너무 부드러웠나? 너무 얇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에서 오는 정확한 피드백은 나름대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잠깐 이제 저희가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리퍼브 행사나 아니면 시즌 오프 세일 행사에서 균일가 10,000원으로 판매를 해보긴 했지만 이걸 이대로 죽이기에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었던 거는 바로 다잉입니다. 완제품으로 있었던 티셔츠 자체를 한번 다잉을 해서, 그리고 나서 서스테인이 꾸준히 보여줬던 화려한 패턴감이 있었던 띠를 둘렀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냥 있는 띠 아무거나 둘렀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 재활용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 브랜드에서 브랜딩이 확실하지 않은 티셔츠라면은 이 정도의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애시당초 완성된 후에 다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띠를 한 번 더 완성 공장에서 붙이는 형태로 해서 좀 번거롭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제품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었던 서스테인의 티셔츠가 오늘로써 세 번째 버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씩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매 시즌마다 서로 다른 포인트 원단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작년 시즌에는 그린 컬러라고 하는 좀 독특한 컬러도 추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조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바로 포인트 원단입니다. 이 포인트 원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 원단은 사실 제가 요번에 어떤 포인트 원단을 쓸까 하면서 정말 일본 원단도 받아보고 뭐 국내에서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만족스러운 게 없었어요. 정확하게는 작년보다 더 예쁜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뭘 봤냐면은 깃털 데님 있잖아요, 캐피탈에. 그 원단을 똑같이 그냥 모방해서 짜놓은 국내 업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표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우리가 원래 많이 사용했었던 이 페이즐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페이즐리 모양들을 켜켜이 배열해서 데님 자카드로 시식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컬러도 변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두 가지 컬러나 뭐 한두 가지 컬러에서 시작됐던 게 아니라 요번에는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화이트 컬러, 워시드 화이트 컬러, 워시드 브라운 컬러, 그 다음에 워시드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워시드 블랙은 아마 여러분들이 몇 시즌마다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건데, 워시드 화이트 컬러는 사실 몇 시즌 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던 컬러이고, 워시드 브라운 컬러는 이번에 첫 시도를 했던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첫 시즌에 해보고 화이트 컬러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이유는 이 포인트 원단이 바뀌면서 포인트 원단의 위치가 바뀌면서 결국에 화이트 컬러를 할 수 있었던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2온스 정도 되는 데님 원단을 자카드로 페이즐리가 새겨져 있는 데님 원단을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정말 많았었는데 제일 쉬웠던 방법은 역시나 이 좌우 소매에 다는 거였겠지만, 원단 자체가 이 티셔츠 원단에 비해서 무거워서 이 팔 쪽 실루엣을 굉장히 많이 망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 쪽에서는 달 수가 없었고, 이 원단을 뭐 이런 데에도 달아보고 포켓 대신에 여기도 달아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원단의 무게 때문에 너무 큰 볼륨으로 달기도 어려웠고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서 달아도 실루엣을 해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가운데 가슴팍 쪽에다가 이렇게 좀 무심하게 달고, 이 무심한 스타일에 맞추어서 여기를 커팅해가지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이 위에 마감부는 깔끔하게 접어 마감을 하였고, 이 커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스티치를 한번 더 때려서 무한정 풀리진 않게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약간 서스테인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의 어떤 다양한 스타일들과 레이어링하는 그런 목적성과는 더 잘 맞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스타일링 할 때 한번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렇게 바뀌면서 가장 크게 변형된 거는 역시나 이제 화이트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티셔츠는 근본적으로 다른 컬러 티셔츠들과 만들어지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화이트 티셔츠에서 이렇게 염색을 하고, 화이트 티셔츠에서 이렇게 염색을 한 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포인트 원단들을 달아드리는 방법으로 완성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이트 티셔츠가 이제 이 나중에 이 원단하고 붙었을 때 여기가 울거나 쭈글쭈글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걸 방지를 하였는데, 첫 번째, 화이트 티셔츠 위에 기본적으로 얘도 만들어진 채 바이오워싱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생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누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축을 잡고, 그러고 나서 워싱된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것도 축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서 나중에 세탁을 하셔도 얘도 조금 줄고 얘도 조금 줄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뭐 여기 울고 하는 걸 최소화하였습니다. 소매였을 때에는 이게 축이 서로 다른 원단,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하는 원단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기 쭈글쭈글함을 아예 막을 수가 없었다면, 요거는 포인트 원단이 조금 더 지hợp적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얘도 후 가공을 해서 얘도 후 가공을 해가지고 요 축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이트는 만들어진 채로 한번 워싱을 돌려서 마지막에 워싱이 된 이 데님 원단을 붙이는 형태라면, 블랙과 브라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티셔츠로 티셔츠를 만든 뒤에 각각 블랙과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원단을 다시 부착하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세 제품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바이오워싱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긴 합니다. 색을 입히는 거랑은 별개로. 그래서 솔직히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 지금까지 나왔었던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바스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약간 균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워싱의 어떤 빈티지함도 같이 느껴보실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서 변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이즈를 좀 재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 원단들을 재배치하는 이런 작업들은 사실 좀 다분히 저의 평소 스타일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여름 스타일링을 좀 담아내기 위한 어떠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티셔츠와 그 다음에 우동 데님 3 약간 루즈하게 축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컬러콜라와 어데케이드가 같이 협업으로 만들었었던 이 메이드 인 성수 슬라이드를 착용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여름에 긴 바지와 반팔을 입을 때에만 이런 약간 샌들류나 발가락이 보이는 어떤 신발을 신지, 웬만하면은 반팔과 반바지와 샌들까지 신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딱 입었을 때에도 살짝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화이트 컬러는 이렇게 입는 게 가장 예쁘긴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옷장에 한 벌 정도는 가지고 계실 약간 연한 느낌의 이제 블리치 컬러라고도 볼 수 있는 연청 데님과 같이 입었을 때 그냥 단순히 흰 티의 청바지 느낌보다 조금 이 데님 원단, 이 약간 물 빠진 데님 원단이 같이 주는 이 포인트가 되게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좀 루즈한 팬츠에 뭐 이렇게 넣어 입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니까 여러 가지로 스타일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게 왜 여기로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바지랑 입었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여기에서 저는 반바지를 단순하게 반팔 티셔츠랑 입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레이어링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레이어링을 할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소매자락에 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레이어링 할 때 뭔가 빛을 발하기는 좀 어려웠으나, 지금 이 제품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서스테인의 아우터들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우터들과 레이어링 했을 때에도 존재감을 약간 미세하게 다 여기서 살짝 하는 느낌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즌에 나왔던 제품인데 세 개가 다, 근데 같이 입었을 때 이렇게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저는 브랜드로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 식의 스타일링, 그리고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가볍게 이제 초가을 정도쯤에도 같이 스타일링 하시기에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레이어링 하는 스타일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좀 변주를 주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긴 바지랑 단편적인 어떤 티셔츠 이 두 가지로만 입었을 때 스타일링이 안 나오냐? 또 그렇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가벼운 린넨 팬츠이면서 약간 깔끔한 느낌의 이런 슬랙스류 팬츠들하고도 그냥 편하게 착용하시기가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뭐 다른 바지들하고도 사실 호환이 되게 좋은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 좀 그래도 가슴팍에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기본적인 아이템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가 나올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여름 스타일링에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다 있다라고 하시면 약간의 변주를 주는 느낌으로 요런 티셔츠로 한번 입어보셔도 되게 매력적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